HT 타코가 전하는 깊어지는 위기의 심층입니다. 시민들의 비통한 외침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극빈의 벼랑 끝에 내몰려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긴급 상황을 위한 단돈 4만 원, 약 200위안 조차 마련할 수 없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수많은 노동자가 1년 중 8개월치 급여밖에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보고도 나왔습니다. 그 충격적인 실태는 베이징 제2순환도로, 이왈로를 따라 노숙 생활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노숙자의 급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가혹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35세 이상의 구직자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한 구직자는 여러 기업의 면접을 받지만 제 시대는 연봉은 하락 일로를 걷고 있을 뿐이라고 한탄합니다. 베이징에서조차 경험 풍부한 베테랑들이 월급 160만 원짜리 일자리를 찾는 것마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면접 현장에서는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히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대졸 신입들이 넘쳐난다는 핑계로 구직자들을 압박합니다. 당신에게 왜 160만 원이나 줘야 합니까? 게다가 6개월이라는 긴 수습기간에 급여를 20% 삭감하겠다는 가혹한 조건을 내겁니다. 실수령액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용보장 따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시를 뒤덮은 공기는 우울 그 자체입니다. 실업자부터 프리랜서에 이르기까지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경제 현실이 사람들의 표정에서 생기를 앗아간 것입니다. 기업 내부 상황도 매우 불안정하고 잔혹합니다. 한 상장 기업에서 11년 경력을 가진 인사 담당자는 전율스러운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동료 685명의 해고 절차를 처리한 뒤 마지막에는 본인마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업무 기록이 담긴 PC를 반납하고 정든 사무실을 떠날 때 한때 함께 구조조정 계획을 짰던 동료들은 걱정스레 눈길만 줄 뿐이었습니다. 해고 통보는 너무나 갑작스러워 노동자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한 전직 직원은 그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다리 위에 서서 누구를 강으로 밀어 넣을지 고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리 자체가 무너져 내려 누구보다 먼저 내가 추락해 버린 것 같다. 이 아이러니한 에피소드는 쇠퇴의 길을 걷는 중국 경제와 치솟는 실업률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은유라 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도시 실업률은 여전히 5.1%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이 공식 발표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실제 실업률이 정부 발표보다 몇 배는 더 높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재취업 시장은 구직자들에게 잔혹한 현실 자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45세가 넘으면 번듯한 직장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많은 이들이 지역 경비원, 청소원 혹은 배달 서비스 같은 직종으로 내몰립니다. 중장년 노동자들은 연령차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그럴듯한 핑계 속에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 거의 보도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세대가 짊어진 중압감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위로는 병든 노부모를, 아래로는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경제적 공공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으며 생활고로 인한 이혼율 상승은 사회의 비극을 대변합니다. 청년층 또한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국 자본의 철수와 공급망의 동남아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분석가들은 향후 3년간 최대 3천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때 불패를 자랑했던 기술 업계조차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두, 베이두, 레노보 같은 거대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SNS 앱 샤오홍슈, 자이어홍쇼,
N은 40세의 전직 바이두 직원이 16년간의 경력에 갑작스런 마침표를 찍게 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11명의 상사를 모시며 회사에 청춘을 바쳤음에도 그에게 남은 건 실업의 공포와 베이징에서의 불투명한 미래뿐이었습니다. 한때 이주 노동자들을 지탱해주던 난정의 신화는 붕괴했습니다. 올해 7월, 벨기에 전체 인구와 맞먹는 역대 최다 1222만 명의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5년은 대량 실업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도움을 청하는 비통한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충칭에서는 절망한 구직자들이 다물이 가혹해도 상관없다. 제대로 된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하며 기대치를 바닥까지 낮춰 애원합니다. 또 다른 이는 수개월을 헤매도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해 완전한 절망을 토로합니다. 소비 심리의 위축은 경영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불황의 징후는 뚜렷하며 금융 시스템에는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금체불의 만연입니다. 더 이상 월급이 적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급이 하루 이틀 미뤄지다 결국 수개월째 무급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밖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기에 직원들은 그만두지도 못한 채 체불 상태로 계속 일하는 노예의 사슬에 갇혀 있습니다. 한 근로자는 9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았다고 호소했고, 심지어 국유기업 직원들조차 7개월 가까이 급여가 밀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취업 시장은 마치 복불복 게임과 같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 회사에서는 1년에 고작 4개월치 월급만 받고 버티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사태가 호전되길 바라며 불안과 초조함을 안고 출근을 이어갑니다. 상하이의 구직 경쟁은 전율 그 자체입니다. 5월에 해고된 한 네티즌은 매일 이력서를 보내고 있음에도 3개월간 면접 오라는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채용 공고에 지원했을 때 같은 자리를 두고 과거의 동료 3명과 경쟁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긱 이코노미, 기그 이카너미 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시급 4만 원이었던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의 급여는 이제 1만 원에서 1만 6천 원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고용주들에 따르면 이렇게 후려친 임금에도 공고를 올리는 순간 수십 명의 지원자가 쇄도한다며 치열한 경쟁을 증언합니다. 선전이나 둔광 같은 제조업 거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거리에서 노숙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목격되고 SNS에는 절망을 담은 영상이 넘쳐납니다. 2025년 12월 둔관 동부역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새벽 2시의 추위 속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떨며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난성 출신의 이주 노동자 샤오웨이 씨는 둔관의 공장들이 차례로 폐쇄되거나 이전하는 상황에서 예정보다 일찍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골로 돌아가도 할 일은 없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임금과 취업 사기가 횡행하는 지금의 둔관보다는 그나마 나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법학자 모 씨는 최근 이 위기가 정권의 핵심 부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베이징 하이댕구 공무원들만 1년치 급여를 보장받고 있으며 그 외 지역 공무원들은 2025년에 8-9개월치 급여만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때 철밥통, 안정된 직업, 이라 불리던 공무원 사회에 닥친 재정 압박은 경제 위기가 주변부에서 수도로 파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대졸자의 취업난이 수백만 명의 무직자를 양산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시민층이 희망을 잃고 잉여 계급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베이징 공무원에 대한 급여 체불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심각해지는 불황의 결정적인 신호로 간주됩니다. 중국은 지금 실업, 부동산 붕괴, 부채,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는 4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사회 불안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초 선전의 한 기술 기업에서 발생한 임금 분쟁은 경찰과 시민의 대규모 충돌로 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샤에서는 배달 라이더의 아파트 단지 출입 금지를 둘러싸고 수백 명의 항해 시위가 벌어졌으며 정부의 정보 통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지지를 표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모 씨는 이러한 충돌의 근본 원인이 공산당의 통제 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국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인화점이 앞으로 중국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연쇄적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